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게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게임을 좋아해서 전에 어쌔신스 크리드로 파리 여행하기라든지 킹덤 컴이라는 게임을 통해서 이제 중세 투어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조승현 작가가 게임을 해? 이런 댓글을 갖다가 올려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인문학, 독서, 그림 보기, 오페라 이런 거는 교양이다. 하지만 게임은 이런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안 하는 거다. 이런 선입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예 제가 오락실 다니는 애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에 대한 인식이 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핸드폰 한다 그러면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핸드폰으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책 안에 되게 불량한 내용이 들어가 있거나 음란서적 같은 것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종이 위에 있느냐 화면 위에 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화면이라도 그 위에 어떤 내용을 띄워놨고 그 내용을 내가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설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간접 경험이잖아요. 도스토옙스키의 책을 읽는다 그러면은 그 러시아의 빈곤한 학생의 삶을 갖다가 내가 대신 경험해보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독서를 좋다고 하는 것처럼 게임을 통해서도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하고 라이프 레슨, 인생에 도움될 만한 어떤 걸 뽑아낼 수 있다면 그 게임은 굉장히 훌륭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접 경험의 영역에서는 사실은 게임을 이길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최근에 와서 지른 아이가 있는데 바로 얘예요. 파나텍 클럽 스포츠 위라고 제가 최근에 산 기계 중에서 아마 유튜브 카메라 장비 이후로 가장 비싼 기계를 이제 질렀는데 요즘 제가 빠져있는 장르가 이제 심 레이싱이라 그래서 카 레이싱을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으로 한다라는 건데 심 레이싱은 레이싱 게임하고 조금 다릅니다. 레이싱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피드를 갖다가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막 스핀아웃을 한다거나 다루기 어려운 점을 갖다가 많이 줄여놨다 그래요. 근데 이 심 레이싱 프로그램, 제가 지금 띄우는 이 아세토 코르사라는 제가 요즘 연습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에서 심지어는 어떤 트랙을 만들 때 그 트랙을 레이저로 다 스캔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차가 미끄러지는 성향이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재현을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고, 자동차를 시뮬레이팅 할 때도 실제로 페라리라든지 자동차 회사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그 자동차의 물리적 성격을 그대로 이제 모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 레이싱에서 실제 레이싱으로 넘어가는 분들도 많고, 또 실제 레이서들이 이 아세토 코르사를 하는 그런 영상도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포뮬라 1 레이서 중에 샤를 르클레어라는 레이서가 있는데 팬들이랑 같이 아세토 코르사로 경주를 하는 모습, 이런 걸 갖다가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실제 레이싱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도구로서 좀 인정을 받는 게 이제 심 레이싱이에요. 저도 이제 전에 포드 페라리 영상에 대한 리서치를 하다가 레이싱의 세계에 좀 빠지게 됐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트랙에 가서 스포츠카를 빌려서 레이싱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런 것들을 체험했으면 좋겠다라고 2020년 초에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이제 돌아다니면 안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미리 트랙에 나가기 전에 좀 연습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심 레이싱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얼핏 보면 그냥 게임 같이 보이지만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포뮬러 1 트랙, 몬자 같은 트랙에서 이제 페라리 같은 걸 이제 몰라고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 심 레이싱을 겪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동차가 거의 한 바퀴를 돌지 못하고 충돌을 하거나 계속 스핀아웃을 하게 죽은 거죠. 실제 상황이었으면 고속도로 스포츠카를 몰았을 때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갖다 간접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비기너 시리즈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그만 차죠. 피아트 칭코첸토라고 하는 조그만 차를 개조해서 처음에 레이싱 연습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코너를 살짝 빨리 돈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바퀴 제대로 돌기가 이렇게 어려울 정도로 실제 레이싱을 하는 어려움을 많이 재현을 했고, 실제로 이제 레이싱을 하는 분들이 이게 더 어렵다 그래요. 상당히 느리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항상 속도계를 봐야만 속도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감으로 운전하는 분들이 조금 더 논리적으로 계획을 해서 운전을 하게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면서 3달째 하루에 1시간 반씩 이걸 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이 페라리 599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3달 걸렸어요. 아까랑 좀 다르죠? 이런 데서 이제 앞에 차들과 같이 속도를 줄여서 안 부딪히고 이렇게 지나가는 요런, 아까 그 코너에서 살짝 브레이크를 너무 일찍 밟았더니 못 쫓아가는 거지 쟤네들은. 저기 이제 사고 났죠, 저 차는. 195km.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지금 말하냐고 집중력 1초 흐트러지면 이제 죽은 거죠, 실제 상황이었으면. 이게 저한테는 되게 인생에서 중요한 레슨을 많이 가르쳐주는 게임인 게, 스테릭 릴레이션십, 고정 관계와 다이나믹 릴레이션십, 유동적 관계를 동시에 고려를 해야 돼.
내 자동차가 트랙이라는 고정된 걸 지나고 있는데 앞뒤 자동차와의 거리와 관계가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스태틱 릴레이션십에 되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혼자 돌면은 기록이 되게 좋아요. 근데 옆에나 앞이나 뒤에 딴 차가 있으면은 완전히 그냥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 좀 느낄 수 있었던 새로운 취미를 제가 즐기고 있어요. 새로운 취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게임이 제 인생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최근에 빠져있는 게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처음에 빠진 장르가 이 아세토 콜사랑 마찬가지로 시뮬레이터 장르를 가장 먼저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강원도에 있을 때 그때는 컴퓨터 학원 다녔었잖아요. 어머니가 컴퓨터 학원을 보냈는데 그때 컴퓨터 학원 선생님이 시뮬레이터를 좋아해가지고 윈도우즈가 있기 전에 있었던 도스라는 프로그램에서 돌아가는 F19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 게임이 이제 스텔스 폭격기를 조정하면서 두 개의 임무를 갖다 완수하는 게임인데 거기에 보면 뭐 리비아의 유전을 폭격하는 그런 임무가 있어요. 저는 리비아가 어떤 나라인지도 몰랐는데 리비아가 어디 있지? 라고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아, 리비아에 가다피라는 인물이 있고 이 사람과 미국과의 관계가 이렇구나 뭐 이런 걸 갖다 찾아보게 된 계기가 이 F19라는 게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 시뮬레이터가 많이 나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Aces of the Pacific, 태평양의 에이스들이라는 게임이 있었고 Aces of Europe, 유럽의 에이스들, 그 다음에 Secret Weapons of Luftwaffe, 루프트바페가 이제 독일 공군이잖아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나치 공군의 비밀 무기 이런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굉장히 두꺼운 매뉴얼이 동봉돼 있었는데 매뉴얼의 80%는 그 당시 역사 배경을 설명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체로 세계사 하면은 많은 청년들이 재미없어 하는 이유가 학교에서 세계사를 처음 접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게임을 통해서 세계사를 처음 접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유튜브로 여러분하고 역사 얘기 나오는 걸 즐길 정도로 게임을 좋아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좋아하는 두 번째 장르는 대학교 때 가서 빠지기 시작한 장르는 RTS, 리얼타임 스트래티지, 전략 게임 장르죠. 제가 이제 비즈니스 스쿨에 있었기 때문에 전략 게임 장르 중에서 돈에 관련된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타이쿤이 재벌이라는 뜻이잖아요. 타이쿤이 들어간 게임들이 있었습니다. 레일로드 타이쿤, 철도 재벌, 주 타이쿤, 동물원 재벌. 새로운 시설에 이제 투자를 하면은 그것 때문에 고객이 더 모이고 그럼 돈이 생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임금이라든지 뭐 관리비 같은 걸 어떻게 조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임인데 이런 게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 우리나라에 경제 교육이라는 관념이 아예 전무했습니다. 아예 존재를 하지 않았어요. 파크 타이쿤이라고 그래가지고 놀이동원 짓는 것도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내가 롤러코스터를 이 크기로 만들고 싶어도 먼저 조그맣게 시작해서 표를 팔아서 돈을 모은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지 처음부터 내가 하고 싶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돈이 얼마나 프로젝트를 이뤄가는데 중요한지 지금 내가 조금 그걸 저축해가지고 또는 투자해가지고 기다리면은 어떤 결실이 나는지 이런 걸 갖다가 이 게임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즈니스 관련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캐피탈리즘 플러스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이게 인수합병 게임이에요. 게임 이름 자체가 자본주의 플러스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역사 자본주의 게임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파트리션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북유럽 발트해 지역에 있는 옛날에 이제 한자 자유무역 도시라고 하는 여러 도시들 중에 루벡이라고 하는 지금 북독일에 있는 동네의 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북유럽에 있는 여러 항구를 배를 타고 다니면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고 나중에 배를 한 척 가지고 있다가 두 척 사게 되고 세 척 사게 되고 자동무역 시스템을 만들고 자기 동네에 투자하고 심지어는 사회 환원까지 디테일하게 중세 상인들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 그 게임도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상당히 재밌던 게 뭐냐면 파트리션 1, 2, 3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소재가 고갈된 것 같아요, 이 제작진이.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임이 이제 폴트 로얄이라는 게임인데 카리비아 해가 주제거든요. 신대륙에서 새로운 무역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러면서 그 당시 신대륙이 발견됐을 때 구대륙 무역과 신대륙 무역 간의 뭐 스토리텔링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리얼타임 스트래테지 게임과 굉장히 비슷한 장르인데 조금 결이 다른 게 시티 빌딩이라고 해서 이제 도시를 짓는 장르들. 아마 저랑 비슷한 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시티라는 게임을 통해서 가장 익숙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 시티 빌딩 게임이 시저라는 게임이 있었고요. 아크로폴리스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둘 다 이름 그대로 아크로폴리스는 고대 그리스 시티 빌딩이고 시저는 고대 로마의 시티 빌딩이에요. 근데 이게 생산 시스템이 굉장히 절묘합니다. 부유층이 들어와야지 세금이 거치는데 부유층들은 와인이 없으면 안 들어와요. 근데 와인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올리브 기름이라든지 치즈처럼 딴 걸 생산해가지고 다른 도시한테 수출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양농장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치즈 농장을 지어야 되고 그 치즈 농장과 양농장이 항구와 가까워야 돼요. 그것도 경제관념이 없이 자란 시대에 매니지먼트에 대한 기초를 체험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 오늘날까지 약간 로마나 그리스 이런 거 얘기하면 제가 좀 유튜브에서 생생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게임을 통해서 약간 경험해 본 것처럼 친숙하게 느끼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이제 바로 상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리얼타임 스트래티지 게임 중에서 이제 토탈 월이라는 장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옛날에 체스나 바둑이 전략적 사고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체스와 바둑의 3D 버전 진짜 군인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버전이기 때문에 전략적
추적 사고, 저한테 굉장히 부족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채우는데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밖에를 못 나가다 보니까 롤플레이 게임 중에서 유럽의 역사 유적들을 3D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참 좋아하게 됐죠. 그래서 어쌔신스 크리드를 통해서 뭐 파리 여행을 한다든지. 근데 어쌔신스 크리드가 저는 스토리라인을 다 걷어내고 보면은 정말 미술사 교육을 하기에 너무 최적화된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쌔신스 크리드 1을 보면은 이제 십자군 전쟁 얘기잖아요.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는 동네와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는 동네를 갖다가 그 시대에 너무 그대로 재현을 해놨고, 다음 편에는 뭐 르네상스 이탈리아의 피렌체나 베네치아 너무 아름답게 재현해놨고, 왜 그게 저는 미술사 교육에 너무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냐면, 저랑 같이 이제 공부하던 친구 중에서 큐레이터가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루브르 박물관이 일종의 고아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그림이 원래 박물관에 걸려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궁전 안에 아니면 뭐 성당 같은데 걸려있게 돼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그림이나 옆에 있는 건물이랑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 걔네들 다 떼서 하얀 데다 그냥 걸어놨기 때문에 그 컨텍스트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만한 감동이 없다. 그래서 박물관에 있는 미술품들은 다 집을 떠나서 고아원에 와 있는 애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걔네들을 다시 집에 보내주는 게 뭐다? 저는 이제 어쌔신스 크리드라는 거죠. 왜냐면 어쌔신스 크리드에서는 진짜 그 그림들이 원래 위치에 걸려 있거든요. 실제 그 당시에 뭐 메디치 가문 이런 사람들이 회의하던 자리에 천정화가 그냥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건물에 저렇게 붙어 있었구나라는 걸 실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런 게임을 통해서라서, 지금은 이제 미술품을 보러 가기 전에 선생님이 애들이랑 같이 이런 3D 공간을 걸어가 본 다음에, 자 봤지? 원래 이렇게 배열돼 있던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림을 마주쳤을 때 그 감동, 이런 게 이제 현실화되면은 저 같은 이제 사람이 잡이 없어지겠다. 우리가 이제 항상 포맷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데, 제가 전에 타이거 JK랑 같이 인터뷰했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힙합의 형태를 가지면 이건 문학이 아니야. 독일 가곡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이 가사는 공부해도 돼. 이런 선입견이 우리보다 한 세대 전에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이어져 내리고 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한 이유로 만들어지는 이제 기능성 게임이라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이 아세토 콜사라는 레이싱 연습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시뮬레이터에 푹 빠져 있을 때 최종 어디까지 갔느냐, 그 당시로서는 시뮬레이터의 끝판왕이 에어라인 트랜스포트 파일럿 ATP라는 게임이었어요. 이거는 실제로 조종사들이 이륙 착륙 절차, 무선 절차를 갖다가 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해요. 그런 게임들은 저는 이제 재미로 했지만 책으로만 읽는 거랑 실제 비행기를 타기 전에 그런 게임을 하는 거랑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니까, 실제 지금 플라이트 스쿨 가면은 기초 트레이닝을 시뮬레이터로 하는 거겠죠. 그래서 게임이라는 것도 저는 간접 체험의 한 종류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책을 읽는다, 게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무엇을 배우고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게임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봤고요. 다음엔 더 좋은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